덴마크의 어느 가을날, 이 한적한 마을에서 여기 친구들과 함께 자란 루카스는 한 작은 유치원의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혼하여 아들 마커스와 떨어져 사는 그는 특히 클라라, 금 밟는 걸 싫어하는 이 내성적인 소녀와 더 각별한데요. 그것은 바로 그녀의 아빠 테오가 눈빛만 봐도 그의 걱정을 읽어내는 베스트 프렌드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클라라가 그런 루카스를 동화 속 왕자님으로 생각했나 봅니다. 하지만 루카스는 점잖게 그녀의 호의를 되돌려주고요. 그러나 그로 인해 우울해진 클라라는 원장 그레테에게 말합니다. 자기는 못생긴 루카스가 싫다고. 오빠 토스톤의 포르노에서 보았던 남성의 성기를 묘사하면서까지 말이죠. 그리고 다음날 아동 상담원이 동석한 자리에서 어서 떠나고 싶었던 그녀의 진술은 결국 루카스를 아동 성추행범으로 확신할 수 있게 만들어버리고요. 절차대로 그녀의 엄마 아우네스에게 통보되는 것을 넘어 다른 학부모들에게도 성학대의 징후를 알려달라는 통지가 내려가게 되죠. 모처럼의 휴가를 새로 만나게 된 나디아와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며 지내던 루카스는 떨어져 지내던 자신의 아들 마커스에게까지 이 사실이 알려지자 직접 그레테를 찾아가는데요. 그녀는 이미 루카스를 마주할 생각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친구였던 요한의 손에 쫓겨나게 되죠. 이 사태의 해결점을 찾아보고자 테오를 찾아가지만 클라라가 거짓말을 할 리가 없다는 이 절친 역시 루카스를 몰아내버리고요. 그래도 이제 연인이 된 나디아는 루카스의 편에 서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루카스의 애완견 페니를 찾아왔다는 이 클라라가 끔찍한 기억은 무의식에 의해 차단된다는 어른들의 말 속에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울먹이자 결국 루카스는 완전히 혼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그는 고립된 채 겨울을 맞이할 수밖에 없지만 다행히 찾아온 아들 마커스는 그런 아버지의 곁을 지켜주네요. 너무 참기만 하지 말라는 마커스의 대부 불운도 루카스의 편이 되어주고요. 하지만 이제 동네의 마트도 함부로 찾아갈 수 없게 된 마커스는 목격합니다. 아버지가 경찰에게 체포되는 그 광경을. 결국 테오를 찾아가 아버지는 결백하다며 한 번만 더 생각해달라 말해보지만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는 클라라의 분노하는 이 소년을 이 어른들이 내버려둘 이유가 없죠. 하지만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고 있던 브루는 말합니다. 다른 아이들이 추행 장소로 진술했다는 루카스 집의 지하실에 대해서. 네, 마커스는 알고 있죠. 자신의 집에는 지하실이 없다는 것을. 결국 사건은 아이들의 상상이 만들어낸 해프닝으로 종결되어지는군요. 덕분에 루카스는 자신을 끝까지 믿어준 아들과 함께 성탄절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런데 끝난 게 아니었네요. 날아온 돌덩이와 페니의 시체까지. 결국 마커스는 이성을 잃고 분노하며 이 아버지는 그런 그를 전처에게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혐오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아동 성추행범이어야만 할 뿐이죠. 도대체 뭘 어떻게 증명해야 하죠? 그래서 루카스는 결심합니다. 더 이상 숨지 않기로. 버티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테오는 그런 비참한 친구의 모습을 관망하는 것밖에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탄절 전야제 예배에 등장하는군요. 한껏 차려입은 루카스가 말이죠. 네, 테오는 알 수 있습니다. 베스트 프렌드의 저 눈빛은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그렇기에 항상 차분하던 그가 내뿜는 처절한 분노를 그저 받아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가 봅니다. 그렇기에 그날 밤 준비해간 조촐한 식사는 아무 말이 없어도 이 둘을 함께 있을 수 있게 해주죠. 그로부터 1년 후 마을의 축복 속에 이루어지는 마커스의 성인식에서 루카스는 마주합니다. 이 얽히고 설킨 금들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클라라를. 그리고 루카스는 그런 그녀를 안고 성큼성큼 나아가죠. 하지만 마커스와 함께 나선 사냥터에서 다시금 목격하는군요. 무리에서 떨어진 사슴은 결국 사냥꾼의 먹잇감이 되고 말 거라는 것을.